시스템과 상호작용 중에서 이제 지구 시스템입니다. 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 일정한 구성 요소들, 원래 시스템이 어떤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게 개나 시스템이라고 하고, 지구를 구성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들의 집합, 이건 이제 지구 시스템 아니면 지구계 라고 쓰시면 되고, 지구계 구성 요소는 지권, 그 다음에 대기는 기권이죠. 기권. 네, 바다, 빙하 이런 건 수권이죠. 물. 그 다음에 생물들 살고 있는 거 생물권. 외권은 기권 바깥 영역인데, 외권도 지구계에 속해요. 왜냐면 그 태양 에너지나 아니면 그 달의 인력이나 이런 게 지구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외권도 속하는 겁니다. 외권도. 자, 물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하면서 이렇게 순환을 한다. 이런 거를 이제 물의 순환이 되겠고, 탄소도 순환하는데, 탄소는 지권에서는 뭐 석회암, 뭐 탄산칼슘 이런 걸로 존재하고요.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수권에서는 뭐 탄산이온, 생물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유기물. 아무튼 이러면서 탄소가 각 권을 순환하고 있어요. 탄소도. 판 구조론과 판의 경계.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이 서로 이제 움직이면서 판 경계에서 화산활동,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 판 구조론이고, 판의 경계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서로 이렇게 모이면 수렴형 경계라고. 수렴형 경계. 모이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마그마가 하강해서 그렇고요. 발산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죠. 왜냐면 마그마가 상승해서 그렇긴 해. 이거는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판과 판이 어긋나는 경계.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나오는 현상을 화산활동이라고 하고, 지구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서 땅이 흔들리는 것은 지진. 되시죠?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자, 태양계도 어떤 개에 붙잖아. 개. 그런 거 시스템인데, 어떤 개라고 붙는 건 시스템인데요. 태양, 행성, 위성, 소행성 등 요런 애들이 중력으로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의 한 종류다 이거죠. 태양계도. 서로 중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자, 지구 시스템은 지구를 구성하는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까지 포함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자, 지구 시스템 중에 이제 지권을 보는 겁니다. 지권. 지권은 지구 내부랑 뭐 지구 표면은 지각이죠. 지각을 포함한 지구 내부까지 합쳐서인데, 깊이가 약 6,400km예요. 예, 반지름이. 그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층상 구조를 가지는 거를 알아낸 거는 이제 지진파 분석으로 알아낸 거고, 지각은 이제 그 겉부분이고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하고,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암석이 규산염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상태이다. 지각은. 그리고 지각과 멘틀의 이 경계면이 있습니다. 이 경계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그리고 이제 모호면이라고 하고. 자, 멘틀은 지권의 한 80% 정도 부피비로 차지합니다. 네. 고체 상태이지만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난다. 중요한데, 멘틀 대류. 이런 거 멘틀 대류라고 하죠. 멘틀 대류가 일어나서 그 위에 떠 있는 지각은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어요.
핵은 외핵과 내핵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둘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똑같아요. 근데 멘틀도 규산염 물질이에요. 멘틀도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감남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멘틀도 규산염 광물이에요. 규산염 물질 광물. 근데 밀도는 더 커요. 여기서 밀도는 뭐 제일 큰 거는 내핵이야. 내핵. 거꾸로 써야겠다. 밀도는 대륙지각의 밀도가 제일 작고 그거보다 그 해양지각이 밀도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멘틀의 밀도가 커요. 이건 당연한 건데 밀도가 큰 애가 아래쪽으로 이제 위치하거든요. 외핵, 내핵. 자, 하여튼 멘틀은 유동성이 있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데 외핵과 내핵은 여기까지는 이제 암석으로 되어 있죠. 암석. 규삼염 광물 암석. 근데 얘네들은 이제 철이나 니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그런 물질로 되어 있고요. 밀도가 매우 크고 외핵은 액체야. 액체. 외핵은 멘틀은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는 거고 외핵은 온도가 높아가지고 녹아 있어요. 근데 내핵은 고체야. 이건 압력이 높아서 그래. 압력이 높으면 꾹꾹 누르기 때문에 고체로 되어 있거든요. 온도가 높아도. 외핵에서 철과 니켈의 대류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중요한데 지구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옆에 있네요. 옆에 보시면 이게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구 자기장.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거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외핵이 액체 상태고 액체 상태에서 철과 니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전하를 띤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면 전기장이 생기고 전류가 생기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 거죠.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막이 있는데 태양풍이 불어오면 이거를 벗겨내요. 이런 식으로 견뎌요. 태양풍을. 자, 그래서 요 지구 자기장이 생긴 것은 외핵 때문이다. 외핵. 외핵입니다. 멘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직권은 생명체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을 하고 서식 공간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화산활동으로 기후변화 일으키기도 한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화산재가 막 위로 올라가 가지고 빛을 차단해 가지고 기온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수륙 분포는 대기와 햇수의 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게 직권의 역할이고요. 직권이 하는 일이고.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으로 약 1000km까지를 둬요. 근데 실제로 1000km까지 다 공기가 많은 게 아니라 지상 한 30km 이내에 99%의 기체들이 몰려 있어요. 이거 중력 때문에. 자, 그래도 아무튼 1000km까지는 우리가 대기권으로 둡니다. 기권의 영역입니다.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분류 기준이 높이에 따른 기온의 분포.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이 있고 기온이 다시 올라가는 층이 있고요. 낮아지는 층이 있고 올라가는 층이 있고. 낮아지다 올라가다 낮아지다 올라가다. 근데 일단 왜 낮아지냐면 지표면을 가열을 하거든요. 지표면에서 멀어지면은 이 열원에서부터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그럼 쭉 낮아져야지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하면 에너지 흡수한 거거든요. 온도 올라갑니다. 한 11km까지는 대륙권이고 50km까지는 성층권이고요.
근데 이 오존층은 어디에서 어디에 있냐면 한 20에서 한 30km 사이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 오존층에서 더 멀어졌기 때문에 지표면에서도 멀어졌고, 그럼 다시 내려가, 온도가. 내려가다가 한 80km 정도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책에 나오는데,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10권 보면은 이게 그 공기가 매우 희박하거든요. 공기가 희박하면은 열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데워져야 할 공기가 적어서 온도는 많이 올라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아무튼 뭐 책에 나온 대로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뭐 이렇게 써 있거든.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아무튼 자, 대륙권부터 다시 하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불안정한 층이다라고 써져 있는데, 왜 불안정하냐면 온도가 낮은 게 원래 밀도가 커서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무거운 게 위에 있고 온도가 높은 가벼운 게 아래 있잖아. 가벼운 건 올라가고 무거운 건 내려오거든요. 그게 대류가 있죠. 그래서 불안정하고 대류가 일어나서 기상현상이 있다. 눈, 비 뭐 이런 기상현상이 있다. 이게 대륙권이고, 한 11km까지가 그렇고요.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데, 그런 게 안정한 층이에요. 왜냐면 온도가 낮은 애가 밀도가 큰 건데 아래에 있고, 온도가 낮은 애가 밀도가 작은데 위에 있어요. 그럼 괜찮지. 예. 원래 밀도가 작은 애가 위에 올라갔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안정한 층이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 항로 이런 걸로 많이 씁니다. 자, 중간권이 되면 또 이제 밑에서부터 또 멀어지니까 온도가 낮아지는데,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면, 높이 올라가서 낮아지면 불안정한 층이고요. 근데 수증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없다. 예. 왜냐면 33km까지가 대부분의 어떤 뭐 그런 기체 성분들이 많고, 중간권에는 별로 없어요. 수증기도 없고. 근데 중간권은 뭐 유성이 관찰되기도 한다. 유성이 10권 통과할 때는 별로 영향 안 주다가 중간권은 공기가 좀 있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유성이 나타납니다. 중간권에서 10권은 공기가 너무 적어서, 공기가 적으면 원래 밤낮의 기온차가 커지거든요. 그리고 오로라가 발생하기도 한다. 오로라는 이제 태양풍에서 태양에서 방출된 대전 입자가 극지방의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입자를 이루는 분자가 충돌하여 빛을 내는 현상인데, 일종의 무슨 플라즈마 상태 같은 게 되는 거여서 빛이 납니다. 근데 그건 10권에서 관찰이 된다라는 거. 기권의 특징, 온실효과로 지구를 보호한다. 온실효과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실효과는 이게 좋은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나쁜 거고, 온실효과는 좋은 거예요. 온실효과가 안 일어나면 지구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생물들이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온실효과로 지구를 보호해 주는 거. 지구에서,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되는 물질 차단한다. 이게 뭐 별똥별 같은 거 떨어지다가 타버리거든. 그게 좋은 거야. 안 그러면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막 우주에서 떨어진 돌멩이 맞고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거야. 이게 좋은 거고. 아니면 이것도 있고, 이제 자외선 차단도 있죠. 자외선 같은 거, 밑에 있는 자외선 이런 거 차단해주고, 태양풍 이런 것도 차단해주고. 자, 생물의 호흡에는 산소가 필요하고요.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그거 다 기권에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원래 뭐 중학교 과정이면은 거의 뭐 한 2, 3주 배워야 될 거 지금 다 한꺼번에 배우는 거거든. 기권, 직권도 마찬가지고. 수권은 물인데, 물. 해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해수가
짠물인 거 아시죠? 해수는 97.2%가 해수입니다. 2.8%가 육수인데 그 중에서도 빙하가 더 많아요. 빙하가 우리 주변에 없지만 이제 남극 대륙이나 이런 데 되게 많고요. 산악지방에도 많고, 지하수가 호수 하천수보다 더 많아요. 예,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이 훨씬 많습니다. 예, 지하수가 더 많고, 강물이나 호수물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기 좋은데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바닷물 같은 경우에 짠맛이 나니까 뭐 그거를 이제 사용하려면 이제 정수 과정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해수에도 층상 구조를 이루는데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나눕니다.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그러니까 깊어질수록 원래는 온도가 낮아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바닷물이 투명해도 빛이 이렇게 진입을 하다가 한 100m만 내려가도요, 껌껌해. 빛이 도달 안 하죠. 빛이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도달 안 하면 온도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온도가 안 떨어지는 데가 있다. 이렇게 혼합층이라고 해서 요 중에는 수온이 제일 높죠. 표층 수온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자, 이게 막 섞이니까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람이 셀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수온약층은 깊이 내려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인데 이게 안정한 층이야. 그러니까 수온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여기가 온도가 낮고 온도가 높다라는 소리거든. 온도가 낮은 애는 위로 올라갈 이유가 없죠. 온도가 높은 애는 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안정한 층이면서 서로 물질 교환을 안 해. 이게 대류가 없어요. 대류가. 혼합층은 대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해층은 연직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수온약층에서 심해층은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여기 거의 없죠. 대부분 4도씨야. 그냥 4도씨. 4도씨가 원래 제일 밀도가 큰 거예요, 물에서. 그래서 수온 변화 거의 없고, 위도나 계절에 따라 수온도 거의 일정합니다. 자,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여 수권에서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건데, 근데 그걸 초과하다 보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열 에너지를 운송한다. 해류에 의해서 열 에너지 운송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구 대기 성분은 78%가 질소고 산소가 21%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생물권, 지구가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뜻하고, 지권, 기권, 수권에 걸쳐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생물들이 풍화작용 일으킨다. 나무 뿌리 이런 게 바위를 쪼개서 풍화작용 일으키기도 하고요. 생물권이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 기권의 성분 변화시키기도 한다. 토양 속의 미생물은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 성분을 변화시킨다. 외권, 기권 바깥 영역인데 달이나 그 태양이나 별, 은하도 다 외권인데, 은하는 뭐 우리에게 영향을 주나? 근데 지구 자기장도 외권이야, 외권. 왜냐면 한 1000km라고 해도 한 요 정도가 한 1000km 되겠다. 기권이. 이거 훨씬 더 넘어선 거예요. 요거 지구 자기장은 외권인 겁니다. 외권. 여기 있네. 지구 자기장은 우주선이나 태양풍을 차단하여 생명체를 보호한다. 그 다음에 외권은 에너지 교환은 하고 있어요. 에너지 교환.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고받아요. 태양빛이 막 들어오고 지구 복사선이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외권에서 물질 교환은 거의 안 일어나요. 외권과 지구 사이에. 그 물질 교환 일어나려면 어쩌다가 암석, 뭐 운석 같은 거 떨어지고 뭐 그런 건 이제 물질 교환인데, 그런 거 거의 없고 에너지 교환은 활발하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서로 주고받는 사례들을 아시면 되겠고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화산, 기체, 방출. 이거 직권이지, 화산은. 근데 기체가 기권의 그 성분들을 변화를 시켜주니까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직권에서 그 단층 같은 게 끊어져. 그러면은 쓰나미 같은 거, 쓰나미가 지진 해일이죠. 수권에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염류 공급. 원래 그 바닷물의 짠 맛들이 원래 직권에서 녹아서 들어간 거예요. 직권에 있던 물질들이 녹아가지고 염류가 되는 겁니다. 식초 제공. 이런 것들 다 읽어서 직권과 기권이냐, 뭐 기권과 수권이냐, 뭐 생물권과 수권이냐,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거고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논리. 판기화가 분리되면서 기후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생물 출현하였다. 이런 것도 한 번씩 읽어두셔야 됩니다. 원시 바다 형성 이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과도한 온실효과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기권, 자외선 같은 것도 차단해주고요. 강수현상으로 생물의 성장, 대부분의 운석도 차단해줍니다. 생물권은 광합성 해가지고 산소 공급해주고 있고, 외권은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하여 태양 에너지가 적당히 흡수가 되고 있어서 생물들이 잘 할 수가 있다. 생물이 존재하려면 안정적인 에너지가 공급돼야 된다. 태양에서 행성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된다. 이 기체로 있으면은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몸 안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고체로 있으면은 혈액 같은 게 순환해야 되는데 혈액이 얼어 있으면은 안 되죠. 생물이 살 수가 없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되고, 행성에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행성에 자기장이 분포해야 된다. 왜냐면 그 태양풍 같은 걸 막아야 되니까. 지구는 요런 걸 다 된다라는 거죠. 지구는 엄청 특별한 행성인 걸 틀림없죠. 자, 개념 속속 1, 2번 해보시고요. 됐어요? 직권 중 가장 많은 부피 차지하는 게 멘틀이다. 멘틀 맞아요. 80% 정도 부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권에서 산소는 질소보다 많은 양을 차지한다. 아니죠. 질소가 78%, 산소가 21%. 해수의 염분 분포에 따라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한다. 아니죠. 수온에 따라, 염분 분포가 아니라 수온에 따라. 자, 구름 발생하는 거는 물 수증기가 기권으로 올라가서 이제 뭐 구름이 생기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지진 해일은 일단은 그 바닷속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바닷속에서 어떤 이제 지진이 딱 발생합니다. 단층 작용 이런 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물을 들어 올려 이렇게 출렁하면서. 그게 이제 퍼져 나가는 게 지진 해일이고, 아무튼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자, 에너지 흐름은 조금만 이따 하고요. 여기서 잠깐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도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고, A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잖아. 황사의 모래는 원래 직권에 있었던 애들이죠.
그게 이제 기권으로 올라와서 이제 이동하고 그런 거니까 요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맞고 화산 활동으로 인해 화산가스가 배출되면 화산은 원래 직권이거든. 근데 공기 중에 많은 이제 화산재가 쌓여. 그래서 기온은 기권이죠. 기온이 낮아진다. 버섯바위 형성. 버섯바위가 왜 저렇게 생기냐면 이게 사막이잖아, 사막에 모래가 많아요. 모래 바람, 기체에 의해서 막 이렇게 쓸려가가지고 여기를 깎는 거야, 이렇게. 근데 모래다 보니까 높이까지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무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랫부분이 자꾸 깎이는 거예요. 이거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호흡과 광합성은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고, 태풍 발생하는 거는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그렇죠? 화석연료 생성은 화석연료는 생물의 유해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생물은 생물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화석은 사실 직권입니다. 돌멩이가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이야. 그래서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고, 물과 염류를 제공해준다. 이거 사람이 주는 것 같은 그림인데 생물권이 영향 주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런 염류들이 직권에 녹아 있었던 거죠. 직권에. 아니네. 다른 거네. 지금 이거를 보고 해야 되는군요. 2네요. 2. 생물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맞네. 이거를 우리한테 공급해줬다 뭐 그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그런 뭐 염류 이런 것들 생물들에게 제공해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 뭐 이런 거 제공해주는 거 맞네. 이건 수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맞고, 지진 해일은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고, 해식동굴 형성, 자꾸 파도가 치다 보니까 여기 동굴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거는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고요. 석회동굴 형성도 지하수가 흐르면서, 이게 석회암 지대가 있는데 석회암 지대를 지하수가 흐르면서 이게 녹여. 그래서 이거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고, 오로라는 이 태양풍이 외권이죠, 외권. 근데 이 기체 분자들하고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거여서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섯바위는 수권이 아니라 바위가 직권이다.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해식동굴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수권과 직권이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내신 찬탄 하겠습니다. 5시까지나 잠깐 쉬었다가 하죠.